자, 반갑습니다. 최면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코스피 코스닥의 그런 흐름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신흥국 중에서도 한국의, 대한민국의 영업이익률 하락률이 가장 크게 나타나면서 신흥국 중에서도 특히나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조금 더 기한이 늘어난다거나 혹은 잘 안 될 가능성이 조금 더 좀 시장에 좀 떠오르면서 시장이 더욱더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체면투도 지금 시장을 쭉 보고 있으면 굉장히 시장이 약하다는 것을 좀 어김없이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호가창만 보더라도 거의 뭐 매수가 붙지를 않습니다. 뭐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아니면 횡보를 하든 매수세가 거의 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가 별로 붙지가 않으면서 시장이 매도를 하면 할수록 매도를 하는 대로 그대로 좀 반영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체면투가 지금은 좀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좀 힘들 수 있는 시기겠다 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드리고자 했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광고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저 체면투에 대한 후원, 저 체면투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이슈, 우리가 무조건 지켜봐야 되는 이슈는 미중 무역 협상이 있지만 또 반대급부로는 바로 FOMC 이제 기준금리를 어떤 식으로 방향을 좀 정할 것인가 이것이 있습니다. 일단 3월에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했고요.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물론 올해에는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요. 따라서 이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이런 물가 상태가 이제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FOMC로서도 딱히 뭐 올릴 명분도 없고 뭐 경기가 실질적으로 하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를 조금 더 점쳐볼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9월, 올해 12월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30%를 넘어섰죠 이미. 따라서 조금씩 더 이런 흐름이 현실화된다면 정말로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 유동성이 다시 한 번 더 공급될 수 있다라고 저체면토는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금리를 이제 좀 기다리면서 저체면토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는 것이 바로 이 자산 축소입니다. 자산 축소를 지금까지 한 2, 3년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점차 줄이는 작업을 연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금리 이제 동결을 밝히면서 자산 축소 역시나 5월부터는 그 규모를 줄일 것이며 9월에는 완전히 종료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9월에 완전히 종료하면서 금리 인하까지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경기가 별로 좋지가 않다라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말에는 이제 금리 인하까지 이제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이제 달러 약세가 이제 진행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까지는 달러 약세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신국이 조금 더 안 좋다, 신국이 더욱더 안 좋다라는 그런 센티멘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대세 상승 시기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뭐 조정을 보여도 빠르게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대세 상승 시기였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든 금리 인상을 하지 않든 뭐 버블 붕괴 위험이라던가 혹은 경기 하강 위험은 별로 없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미중무역 협상, 미중무역 전쟁이 조금 더 본격화되면서 이런 흐름이 다시 가시화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좀 살펴볼 것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체면토가 봤을 때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을 당했고 금리 하강 이슈가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다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당연히 커질 겁니다. 체면토가 그 전 영상에서 다 설명드렸죠. 장단기 금리차 본격적으로는 이제 10년물과 2년물을 봐야겠죠. 지금은 3개월물과 10년물이 역전이 된 것이고 아직 2년물과 10년물은 역전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3개월물과 10년물 그리고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차가 역전이 됐을 때는 거의 빠짐없이 이제 버블이 붕괴되면서 경기 리세션이 일어났고 주가는 완전히 붕괴되다시피 해서 급락을 거듭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닥쳐오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것이냐? 저 체면토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냐면은 저 체면토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 리세션이라던가
그러면 장단기 금리 이제 역전이 되고 난 이후에 곧바로 이러한 주가 폭락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다시 금리차가 정상화됐을 때, 그러니까 다시 3개월물보다 10년물의 금리가 높아졌을 때, 2년물보다 10년물의 금리가 높아졌을 때, 금리가 높아지고 다시금 그 폭을 넓혀가면서 금리차가 확대될 때가 정말로 그 위기가 다가오는 것이다. 정말로 그 버블 붕괴가 다가오는 것이다라고 측면처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된 이후에 뭐 3개월 내, 뭐 2개월 내에 시장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6개월에서 32개월 후에 시장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6개월에서 32개월이라는 그 텀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이런 금리 역전 현상을 이제 위기의 전조다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다. 저 측면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역전된 금리가 다시금 정상화되면서 이제 금리 역전 현상이 완전히 다시금 이제 금리 차가 벌어지면서 그 폭이 다시금 전고점을 뚫고 경기가 회복 사이클이 완연해질 때, 그때 오히려 버블 붕괴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10년물과 2년물은 아직 역전도 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전에 저 채멘터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뭐 최소 6개월 정도가는 금리도 지금 인상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그런 시장 붕괴 위험은 없지 않은가. 채멘토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과거 시장과 지금 현재 시장을 좀 다르게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엄청나게 양적 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양적 완화가 엄청나게 진행되면서 화폐의 가치가 점차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금리가 당연히 높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금리 역시나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정상화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미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아니면 글로벌 자금 같은 경우는 일본을 테스트베드로서 25년 전부터, 대략 25년 전부터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고요. 일본은 지금 마이너스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뭐 안 좋다면 안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좋다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내국인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느끼기에는 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일본의 이제 대학생들이 졸업도 채하기 전에 최소 2개에서 3개 기업에서 자신의 회사를 와달라고 취업 알선이 온다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지금 일본의 내국인들이 느끼기에는 경기가 얼마나 호황인가를 좀 더 점쳐볼 수가 있다. 최소한 저번 20년간, 잃어버린 20년간 혹은 그 전에 버블 붕괴가 있을 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뭐 인구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뭐 출생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렇게 보고 있는 시각도 있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유럽은 왜 경기가 지금 그렇게 좋지가 않죠. 한국은 왜 경기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인구수가 적어진다고 해서 일자리가 많아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야 되고, 수요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결국엔 인구수가 증가해야 된다. 혹은 대출이 증가해야 된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건데 대출이 증가하지도 않고 있고요. 더불어서 인구수 자체가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가 더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수가 적어진다고 해서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뒷받쳐줄 때, 그러니까 경기가 뒷받쳐줄 때 인구수가 준다면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인구수가 적어진다고 해서 경기가 호황이 된다, 일자리 수가 많아진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일본의 그런 성공적인 이제 테스트를 거치고 나서 이제 미국도 역시나 글로벌 자금도 역시나 뭐 한국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금리 인하를 다시금 단행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제로 금리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측면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까지 2008년 전에 찍혔던 통화수보다 오히려 최근 10년간 찍힌 통화수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이다. 왜냐?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없는 겁니다.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돈의 가치를 늘림으로써 실물 자산들, 그러니까 버블을 좀 아니면 물가라던가 이쪽을 좀 안정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인데, 이 금리를 내리면 내린다? 통화 가치 하락을 인정하면서 이제 경기를 부양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장난기 금리차는 이제 10년물이 아무래도 대형 연기금이라던가 FOMC 이런 식으로 좀 대형 자금들이 많이 유입되는 창구이기 때문에
3년물이라던가 2년물이라던가 3개월물보다는 10년물의 금리가 훨씬 더 가파르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2년물이라던가 3개월물이 금리가 상승하지 않더라도 금리 역전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던가 아니면 경기의 폭락이라던가 이런 이슈는 당분간은 좀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저 체면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2018년 하반기죠. 10월에 이미 소공황급 경기 위기가 찾아왔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거치고 난 이후에 다시금 한 번 더 대공황급의 경기 위기가 온다? 결국에는 거의 그럴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이 소공황을 거치면서 시장이 잔뜩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블이 낄래야 낄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모든 위기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버블이 형성된 이후에 그 다음에 위기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버블이 끼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가 올래야 올 수가 없다. 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조정에 그칠 것이지 뭐 폭락, 반토막 난다거나 3분의 1 토막 난다거나 아니면 30% 이상이 빠져버리는 그런 위기는 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체면토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기는 반드시 유동성의 정점에서 오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오기가 쉽지 않다. 유동성의 정점에 오기 위해서는 다시금 금리가 인하되어야 되는 것이고, 인하되는 와중에 금리차가 다시금 확대되면서 경기 위기에서 이제 경기 환환기로, 그리고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쌓여갈 때, 그때서야 버블 붕괴라던가 경기 위기, 경기 리세션 이쪽에 대한 위기가 온다고 저 체면토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추세적으로 인상을 한 이후에 보통은 3년 정도 후에 오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인상이 끝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기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이라던가 혹은 지금의 이제 금리를 인하를 시키는 그런 상황이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잔뜩 긴장을 하고 있다는 점, 버블이 낄래 낄 수가 없다는 점을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더 즐겨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블이 일어나야 경기 위기가 오는 것이고요. 특히나 버블이 일어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소요가 되어야 합니다. 작년에 소공황이 일어난 이후에 그 금리 인상이 마무리된 이후에 채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뿐더러 반드시 이런 전조 현상이 발생해야 됩니다. 전조 현상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다시금 뭐 정점에 달한다거나 혹은 금리 인하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금리차가 다시금 확대될 때 이럴 때 이제 전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지금 당장 그렇게 뭐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까지 해서 신흥국들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뭐 터키라던가 뭐 남아메리카 이쪽에 굉장히 안 좋았었기 때문에 뭐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다음 이제 소공황급 이상의 그런 경기 위기는 이제 신흥국에서 이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저 치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신흥국만큼은 오히려 지금은 선진국보다도 특히나 이 안정적인 신흥국, 뭐 한국이라던가 오히려 이쪽에 대한 뭐 싱가폴, 대만 이쪽 시장이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사이클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정말로 이제 긴장을 해야 되고 정말로 버블 위기가 꺼질 때는 금리차가 정상화되고 그 금리차가 확대될 때, 그 유동성이 정점을 찍을 때, 위기 전조 현상이 점차 나타날 때 이쪽이 정말로 위기지. 지금은 뭐 전득 시장 자체가 긴장을 하고 있고요. 유동성 자체가 많이 퍼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을 했으면 반등을 했지 뭐 위기, 뭐 급락, 폭락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수십 년 동안 이제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이 수십 년 동안 재현되고 있고 이런 사이클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 많은 통화를 찍어냄으로써 이 금리 역전 현상이 오히려 더 정상적인 흐름이 됐을 뿐이지 다시금 위기가 다가오면서 다시금 이 금리차는 정상적으로 범위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금리차가 다시 확대되면서 이제 유동성이 확대될 것이고 유동성이 확대되는과 동시에 경기 위기에 대한 그런 전조 현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다지 뭐 걱정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유동성 장세가 거의 뭐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어떠한 모멘텀, 뭐 미중무역 협상이 잘 된다거나 혹은 달러 약세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경기 회복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나온다거나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런 약간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경기 위기가 올 것이다,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뭐 코스피가 2000 이하로 내려가서 2800, 1500, 1000까지 갈 것이다. 이런
공포감 떨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저 체면토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지만 좀 참고를 하신다면은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좀 효율적인 그런 흐름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2100 이쪽까지 오면은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 보고 있습니다. 2040이라던가 이쪽까지는 좋은 분할 매수 구간이 왔다라고 체면토는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주봉을 보더라도 역시나 그러니까 2100 부분에 오면은 뭐 공격적으로 좀 탐욕을 부려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도 뭐 저체면토는 지금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도 이미 괜찮습니다. 왜냐? 월봉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 상승하기 전에 이 박스권 상단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 상단이 깨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00 부근부터는 좀 탐욕을 부려야 되지 않을까. 체면토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연봉을 보면은 이제 이 라인, 2000 라인이 이제는 거의 깨기 힘든 그런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2000 부분까지 온다면은 거의 뭐 이제 바닥에 거의 잡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약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미 그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00까지는 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710 정도부터는 분할 매수로서 대응을 한다면 괜찮은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710 부근부터 653까지 분할 매수한다면 좀 탐욕을 부려야 될 때가 아닌가. 역시나 이런 식으로 710 부근부터 650 라인까지, 물론 650까지 올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월봉을 보더라도 좀 어느 정도 이격이 있죠. 코스피와 다르게. 그래서 이제 710부터 650까지, 다만 700 라인까지 온다면 뭐 탐욕을 부려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연봉을 보다 좀 이격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20년간의 박스권은 상단이 710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를 과연 깰 것인가? 이러한 유동성이 아무리 약하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깰 것인가 보면은 저 체면토는 좀 깨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710부터는 정말로 좀 탐욕을 부려도 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금 금리가 정상화될 것이고요.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유동성 상세가 다시 한번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위기가 오기 전에. 그때까지는 이런 수익을 지릴 때고요. 만약에 그때가 온다면 저 체면토가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지금은 경기 상황이 아무리 좋고 유동성 상세가 펼쳐지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좀 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저 체면토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경기 상황과 장단기 금리차에 따른 그런 분석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